떠나면 사실 말을 줄여야 하죠. 말을 하지 말아야 하죠. 그러나 참 지저분하고 끈질긴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정치 여정 끝낸다고 하면서도 매일 독소를 퍼붓지 않았었습니까? 윤석열을 씹을 만큼 씹어왔고, 그리고 한동훈은 인격적으로 뭉개버렸고, 심지어 정치적인 동지라고 추켜 세웠던 김문수 대표 경선에서 떨어지자 말자 김문수는 대선 경선에서도 사기를 치더니 대표 경선에서도 사기를 친 자다.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말입니까? 인격 말살시킨 사람이 바로 홍준표였습니다. 마치 홍준표가 하는 말이라든가 행동을 보면은 죽은 사람을 꺼내놓고 부관 참시하는 그런 꼴처럼 아주 무섭고 냉혹한 사람이 홍준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홍준표 보수의 이재명 꼴이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홍준표는 이재명 이상각의 거짓말과 선동질 말을 받고 해온 그런 정치꾼이지요. 정치인이 못 됩니다. 말을 여러 차례 바꿨기 때문에 그 말과 함께 홍준표의 왜 이런 독설이 나오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독대 이후에 재작년 4월이죠. 화양연화, 저는 그때가 홍준표에게는 화양연화의 시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화양연화가 나왔었습니까? 한동훈이 검사 시절에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비리와 부정 척결을 하던 그 시절이 나에게는 화양연화와 같은 시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홍준표가 이를 받아가지고 그래 한동훈 너는 그때가 화양연화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지옥 같았던 그런 악몽의 시절이었다. 이렇게 되받아 친 적이 있었지요. 그것을 빗대어서 홍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마친 후에 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6, 7개월 동안 화양연화의 시절을 누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해 12월에 탄핵 비상사태 선포가 일어나면서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태도를 바꿨던 것이 홍준표였었죠. 곧바로 자기의 본래의 얼굴을 찾아가면서 독설과 저주를 퍼붓지 않았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화양연화에 대한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넘어가죠. 4월 28일 당대표 경선 중도에 홍준표는 처음으로 중도 탈락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망신이지요. 그리고 보따리 싸들고 하와이에 골프 치러 갔었죠. 30년 동지인 김문수가 나 좀 도와달라 하면서 동료들을 하와이에 보냈을 때에 나는 탈당한 몸이야. 손살에 치면서 관심 없다. 나는 국민의힘과 무관하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외면했었죠. 한 달 보름 동안 즐기다 돌아오면서 9월경에 정치에 복귀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저는 홍준표가 정계에 은퇴한 적도 없었고 복귀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단지 그때에 비 오는 것을 피해보자. 우산을 써보자. 무슨 얘기냐? 경선 중도 탈락이라는 망신을 한번 피해보고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기 발목을 잡고 있으니 이것도 피해보자. 그래서 정계, 정치 여정을 여기서 멈춘다. 이렇게 잔머리를 굴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홍준표는 정치를 포기하거나 은퇴할 사람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9월쯤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홍준표는 그 당시에 두 가지를 생각했었죠. 정청래가 민주당의 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을 해산시켜달라라고 총부살인하듯이 부탁을 미리 했었죠. 방송에 등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해산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가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것이다. 마치 총부살인 교사하듯이 제발 국민의힘을 없애달라 부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말로 30년을 지켜왔다라고 틈만 나면은 보수를 자기가 지켜왔다 얘기하면서도 그 당을 해산시켜달라. 저는 글쎄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도 또 넘어가죠. 홍준표는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저 당으로는 도저히 보수의 이념과 가치를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신당을 만들겠노라. 그래서 9월달 얘기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 경선이 8월 말에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분위기 보니까 김문수와 장동혁의 최후 대표 경선을 가리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될 것이다. 여기에서 신당 얘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신당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김문수가 당 대표가 되면은 김문수와는 나는 정치적인 30년 동지 아니겠는가? 김문수가 대표가 되면은 보수 대통합을 외칠 것이고 나는 못 이기는 채 고개만 숙이면서 보수 쪽이 하자고 하니 나는 백의 종군 자세로 합류하겠노라. 이런 말을 생각해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나도 홍준표의 심중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예상을 깨고 장동혁이가 대표가 되니 홍준표의 머리는 아주 복잡해지는 것이죠. 창당을 하자니 한두 푼 듭니까? 돈도 없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전무 거의 한 사람이 없으니까 평소에 자기는 독고다이 그런 정치를 해왔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누가 홍준표를 따르겠습니까? 말이야 호울 좋게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당에 대해서 저주와 독소를 퍼붓고 나왔었는데 당 대표가 장동혁이고 한동훈과 같이 싸잡아서 비난했던 사람이 장동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더 가열차게 국민의힘을 몰아붙이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한 얘기를 되돌리고 또 한번 떠들어대는 것이죠. 마치 서영교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혹만 부풀리고 있는 똑같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떨어진 김문수에게 정치적 30년 동지고 나버리고는 없다. 김문수는 대선 경선 때에도 사기를 치더니 이번 대표 경선에서도 똑같이 사기를 쳤다. 그런다 다행히도 이번에는 당원들이 그 사기치는 거에 당하지 않았다. 애써서 자기가 비집고 들어갈 길은 최소한 열어놓고 있는 야비한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당원들이 현명하게 이번에는 속지 않았다. 자기가 들어갈 그 틈새는 하나 마련해놓고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태도가 돌변된 것입니다. 내가
배신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라고 홍준표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람의 탈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야비한 행동인데 어떻게 평소에 김문수를 형 이렇게 따르면서 좋아하다가 매몰차게 대표에 떨어지게 되니까 두 번의 경선을 사기로 저는 도저히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 그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홍준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하던 저주의 발언을 또 한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홍준표가 더 흥분이 되고 열불이 나는 것은 이렇게 국민의힘을 정말 독설과 저주로 저격을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대꾸 반응이 없습니다. 뭔가 싸움을 하자고 하면은 내가 독소를 퍼부었을 때에 뭔가 저쪽에서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일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열불이 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홍준표가 개무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홍준표에게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의힘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 자기 자신도 탈당을 해서 그 당과는 무관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끈질기게 그 당을 저주하고 독설할 것인가? 홍준표 씨, 제가 묻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지요. 당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국민의힘은 유사 종교 지령에 따라서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꼭두각시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윤석열 체제 아래에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그 과정에서 왜 대선 후보로 나서려고 했었습니까? 그 마당에서 왜 대선 후보로 나서겠는가? 갑자기 통일교라든가 신선지, 전광훈의 몰표를 거론했었는데 그러면은 당신이 갑자기 이 사람들이 몇십만 표가 당신 경선 때에 들어온 겁니까? 당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이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당에 들어올 때에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통일교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전광훈의 몰표가 들어와서 당에 들어와서 대선 후보가 됐고 대통령이 됐다라고 당신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왜 그런 분위기에서 당신이 경선에 참여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니 윤석열 때에 이러한 유사 종교 단체가 들어와서 몰표를 줬다라고 하면은 볼 것 없이 승산은 끝난 것인데 왜 당신은 그 당시에 경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런 얘기를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치졸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당신에게는 간장 종지 그릇보다도 좁다. 밴댕이 소갈 딱지보다도 아주 작은 인물이다. 이런 비난이 왜 나오고 있습니까? 보수 30년을 봉직해왔다라고 당신 얘기를 하면서 왜 그 당에 대해서 부관 참시까지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국민의힘과 나는 무관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왜 지금까지도 독설과 저주를 퍼붓고 있는지 그러면서 정치를 하려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 때의 검찰 시절이죠. 홍준표가
국민의힘 난도질 당했다. 엄청난 피해를 봤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권 석 달이 조금 지났는데 국민의힘이 난도질을 당하게 되니까 당연한 결과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하다. 그렇게까지 정치를 하려는 이유가 뭘까? 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정치인데 홍준표 당신은 지금도 도끼를 품고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